네, 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위일체, 네. 외모, 실력, 영어, 야 부럽습니다. 네. 밈으로 이제 광섭아 잘하자 이거 프로그램 하나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 시장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오늘은 전일 참 또 미국이 또 올랐습니다. 네, 와, 좀 대단하다 싶을 정도. 사실 조정 나온 차례인데 네, 어제도 2% 가까이 또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폭등이 나왔죠. 8% 네. 가까이 폭등 나왔고, 그 전에 이제 뭐 니켈, 리튬이 굉장히 많이 폭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왔던 이제 배경 때문에 뭔가 이제 원자재 관련된 수급에 대한 공급의 원활 가능성들이 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또 가파르게 또 올랐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뭐 오늘까지도 미국 증시는 뭐 상승 유지를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연은 총재의 또 발언이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목요일 날 좀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을 할 두 분이 계십니다. 예, 그 연은 총재 두 분의 발언이 돼서 아마도 미국 증시가 조금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 우리가 좀 뭔가 챙길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챙겨 놓는 전략도 내일까지 좀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가는 건 뭐 2차 전지도 반등이 좀 오랜만에 좀 세게 나왔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또는 안철수 이 두 분의 입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또 한 번에 또 정책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오전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외부의 어떤 변수보다 내부의 모멘텀에 더 집중하는 시장 흐름이 계속 네.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에서도 더 이제 심화 학습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박지원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그 강성호 아나운서가 집에서 지금 발로 동동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구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복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긴장하세요. 합류를 시킬지 안 시킬지는 아마 또 시청자분들이 또 판단해서 올려주실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포인트에서 짚어주셨던 게 내부 모멘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인수위의 입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옆에 1탄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5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의 뭐랄까 전체적인 방향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어떤 기대가 시장을 굉장히 좌지우지할 것 같아서 네. 1탄, 2탄, 3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와이프도 암이다 보니까 제가 그 뉴스를 바로 카톡으로 BTS. 보내드렸거든요. 예, 네. 그래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환호하는 이런 짤도 보내주셨는데 미디어 콘텐츠 관련돼서 아이디어가 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일단 리오프닝 깔고 가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조금은 도움을 주는 그러면 관련주가 아무래도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오늘 뭐 들썩였었습니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BTS의 소속사 이제 하이브가 이제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예. 뭐 전반적으로 뭐 SM을 제외하고는 JYP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신고가를 넘어갔거나 더 근처까지 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BTS는 왜 안 되냐? 대체 복무 관련된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세상이 좀 많이 변해가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뭐 그에 대한 부분도 저도 뭐 조금은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게 골조가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그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들 한번 물론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월 4일 날 1차 보고안이 이제 보고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2차가 4월 18일 그리고 마지막 그 최종 3차가 이제 5월 2일 날 윤 당선인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을 현재 일정들이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최소한 뭐라고 말씀드렸죠? 4월 4일까지는 그에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키워드가 100개가 넘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통상 그 미디어 관련된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지원하는 부서들이 대부분 이제 문화체육부 관광부 이쪽에 좀 많이 좀 포진이 돼 있었고 예산이 좀 할당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전반적으로 ICT 관련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들 육성하겠다는 골조가 기초가 되면서 예. 과학기술부, 이 과기부에서 진행이 된다는 게 생각보다 조금 파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 현재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순위 자체가 보면 첫 번째가 바로 경제부겠죠. 네. 기재부라고 하죠. 네, 예, 기재부. 기재부라고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과기부. 그리고 국토부 이렇게 쭉쭉쭉 순서대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국방부도 있습니다. 국방부를 제외한 예. 부서를 봤을 텐데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과기부에서 예. 산업부와 과기부에서 이에 대한 부서를 신설한다는 거는 상당히 파격적인 거죠. 예산 할당량들이 상당히 또 그쪽으로도 많이 또 포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전은 아니죠.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얘기 나와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좀 예산안이 조금 측정돼서 증액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돈이겠죠. 예산 지원안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들. 이게 조금 주요 오늘 포인트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콘텐츠 굉장히 좀 미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는 보이는 제스처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뉴스 하나에 모든 미디어 콘텐츠로 돌릴 만한 힘은 아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아까도 이제 화면에 나갔지만 콘텐츠들이 오늘 힘을 좀 못 받고는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하락할 때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원래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담 기구가 나왔다든지 굵직한 세부적인 세칙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은 뭐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되는지 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 좀 힘들어요,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국은 이제 주가가 얼만큼 과속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예.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그게 명확하게 갈리죠. 네. 일단은 지금 뭐 엔터주들이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미디어 컨텐츠가 좀 약간의 좀 리오프닝과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성격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제이 콘텐츠라든지 쇼박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그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영화 배급 관련 제작사겠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좀 좋은 모습들, CJ ENM도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들어요. 근데 조금 이제 너무 또 좋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또 주의사항도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미디어 컨텐츠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글로벌적으로 다 좋지만 네. 결국 중국 시장이 관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국. 중요한 건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이제 그런 또 정당에 소속돼 계시다 보니까 예. 약간의 좀 반중 성격을 갈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사드 배치권이겠죠. 네. 물론 이거 부분들은 중국 당국에서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지금 이제 두 가지 안들이 있더라고요. 확대 배치안 그리고 현재 지금 영남권에 있는 이쪽에 이 사드를 좀 위쪽으로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상당히 포진되어 있는 평택 아래쪽에다가 전진 배치할 가능성들. 그러니까 거리 자체가 사정거리가 좀 더 좁혀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정권이 좀 더 좁혀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뭐 지난번에 그 제이 콘텐츠가 시장 하락장에서 막 급락이 나올 때도 막 혼자서 막 그 자리를 지켜서 올라갔을 때 그 배경이 네. 그 드라마 그 제이 방송사에서 방영했었던 드라마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야. 이게 이제 중국에서 그 이제 TV 송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허가가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버텼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소음은 중국과의 관계 진전 여부 요게 조금 관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좋죠. 예산안 편성이라든지 확대 부분들 당연히 좋지만 갑작스러운 뭔가 이제 지정학적이라든지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마찰이 좀 불거지면은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너무 좋은 얘기보다는 혹시나 모를 주의 사항들까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 콘텐츠주들로 재미를 조금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부터 쭉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맞아요. 이후로 계좌를 열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오늘도 흐름이 좋아서 조금 열어볼까 생각을 오늘 고민을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중국 관련 반중 정책 관련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 하면 아직은 때가 아닌가, 열어볼 때가. 그렇죠. 아직은 제가 때가 열어볼 아니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관련. 작년에 열어놓고 한 3개월 동안 안 열어봤으면 네.
가슴이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엄청 아프죠. 저는 대략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그 종목이. 메타버스라든지 그 화려했었던 종목들의 어떤 하락률을 보고 이제라도 미디어나 최근에 이제 정책 콘텐츠들을 담아야 되는지 이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리오프닝하고 공통분모 아까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같이 겹쳐서. 네. 그래서 조금 주가 자체가 과속했던 종목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뭔가 정책이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4월 4일까지는 그냥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죠. 축축성. 뭐 이거 할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예산 편성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다 추측성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떠한 추측성과 예측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장세기 때문에 정책주들이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중국과의 관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또 외교적인 문제로 마찰이 빚을지는 뭐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뭐 또 좋게 지낼 수도 있겠죠. 친중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갑작스러운 또 악재는 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비밀을 그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이제 유망주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엔터 쪽으로 이제 좀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예. 결국은 이제 ICT, 미디어 플랫폼, 디지털 정부가 이제 골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은 누굴까요? 바로 카카오 네이버겠죠. 이전 정권에서 현 정권에서 뭔가 이제 제재 관련된 골목상권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뭔가 이제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관련돼서는 대장은 당연히 카카오와 네이버가 투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이제 VFX 이쪽이겠죠. 특수 시각 효과 관련주들. 쉽게 얘기해서 덱스터라든지 이런 덱스터. 종목들이 좀 이제 위저 스튜디오도 약간 좀 플러스 알파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쪽으로만 추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네. 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영화 일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뭐 안철수 현재 인수위원장이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방역 대책 위원장이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제도 항체 검사를 전 국민 실시하면서 방역 패스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단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은 방역 패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없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영화가 이미 제작돼 있는 이 제작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배급사들. 네. 뭐 일단은 뭐 영화 관련된 목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황정민, 현빈 주연의 영화 교섭. 이게 이제 제이 콘텐츠리 자회사의 메가박스의 그 플러스 M이라는 회사가 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의 주연의 영화입니다. 바로 제이 콘텐츠리. 그리고 대작이죠.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규 주연의 영화 비상선언. 요거는 쇼박스. 그리고 이전에 한번 흥행했었죠. 범죄도시. 범죄도시 2도 아직도 개봉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영화 제작사들도 이제 이게 대부분 2021년도 작년에 이미 만들었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개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방역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관련된 부분들이 4월 달에는 윤곽이 드러나면 제이 콘텐츠나 쇼박스 뭐 이쪽으로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런 소속사들 이쪽으로 뭔가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련주들과 그리고 영화 관련된 일정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그렇죠. 완화되는 네. 상황에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 IP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영화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비용이 투입되어 있는 영화 제작사들. 네, 이렇게 본다면은 리오프닝이 진행되면 바로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죠. 바로 네.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한 방에 또 뛸 수 있거든요. 네. 먼저 길목을 지키는 거에서는 이런 아이디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치로 좀 넘어가 보면 팡 2.0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팡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메타이긴 하지만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IT 기업들인데 여기서 맞습니다. 말하는 팡은 참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방산, 뭐 어그리컬처에서 농업, 그리고 뭐 골드, 에너지, 철강 이런 그동안에 좀 소외되어 있었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기존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어떤 시장의 체질이 미국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거를 뜻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뉴팡 아니면 팡2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존 팡과의 차이점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메릴린치에서 2주 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이제 그 새로운 뉴팡주 2.0 버전이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무료 방송 제가 준비해서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1시간짜리 영상을. 그거는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다가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관련된 팡주 2.0 버전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우리 앵커님이 잘 짚어주셨죠. 성장주와 그리고 어찌 보면은 비체감 섹터, 네, 그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 시대가 지금 이제 개막을 했고,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에너지 주권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결국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에서 제조업까지 다채롭게 지금 파생돼서 뭔가 연쇄 효과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새로운 뉴팡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너지, 방산, 농업,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금, 비금속 광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요 제조업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기초적인 이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워낙 그 기술주들이 뭐 주가 자체가 2년 전부터 해가지고 현재 주가까지 해도 10배 정도가 올라갔던 종목들이 웬만하면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셨을 때는 당연히 금리 인상기에서 당연히 물론 지금 저의 그 지금 현재 1.0 버전 구팡주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들이 성장주라고 불리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요. 현금흐름이 예, 엄청나죠. 엄청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거를 굳이 우리가 성장주라고 불리기보다는 뭐 기술 가치주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되는데 예. 어쨌든 좀 시장의 센티멘탈 그러니까 그런 그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딱 갈렸다는 거죠. 결국 가치주와 기술주. 얘네는 기술주고 얘네는 가치주다. 이게 좀 갈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그 심리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좀 갈렸던 부분이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5월 조금 이제 제 고민은 뭐냐면 이제 5월 달에 50bp 인상하고 또 6월 달에도 연속으로 또 50bp 인상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에 대한 해답이 아마 목요일 날 연준 위원들의 또 발언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예. 상반기에 만약에 정말 파격적으로 빅샷 100bp가 나오면은 어제도 저희가 뭐 앵커님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기술주가 우리가 그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기술주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워낙 그 심리적인 기준점이 워낙 나눠져 있었던 부분 때문에 어쨌든 뭐 이제 새로운 또 가치주가 탄생할 수 있는 배경 요 관련된 보고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그 전에 네. 댓글이 너무 웃긴 게 있어가지고 아, 한번 그 댓글이에요? 말씀을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소가 아나운서가 TV 보고 계신가요? 위협을 느끼시나 봐요. 계속해서 채팅방에서 엄청 활발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영화 평론가 데뷔하셔도 좋겠습니다. 신광수 매니저님. 이거는 돌려서 공격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내일 오면 좀 홍군형을 여셔야겠네. 근데 제가 질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치가 크잖아요. 일단. 그리고 신 매니저님 코피 팡팡 터지는 종목 오늘 알려주세요. 아, 라고 네. 하셨거든요. 팡팡을 저렇게 또 언어 유희로 네. 센스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것 따라갈 같아요. 수가 없는데 강상호 아나운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계속 댓글로 댓글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유튜브 관리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팡팡 터질 만한 종목은 아마 PT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예, 맞죠? 맞습니다. 네. 팡 2.0. 그 지원 아나운서가 네. 사실 좀 팡 2.0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아까 영어를 네. 그렇게 잘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 그랬잖아. 네. 외모, 실력, 영어까지. 빠지는 게 없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신 걸로. 야, 네. 이거 보세요. 네, 야, 그렇다면 역시 What will be the investment point for Newfang 2.0?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을 한 그 4년 전인가 5년 전에 다녀왔거든요. 네. 예. 답을 하셔야죠. 이제 14박으로 갔다 와가지고. 진짜 다녀왔고. 예. 아무튼 뭐 새로운 팡주의 투자 포인트를 좀 네. 예,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뭐 제너럴이랑 딱 이렇게 누리려고 해서 일단은 뭐 얼추 이제 들었는데
결국 이제 투자 포인트는 그 세계적인 자산 그 회사겠죠. 버크셔 웨이가 좀 보여주지 않았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과 이제 부회장인 찰리 멍거 이 두 분이 왜 이 종목을 계속 또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얼마 지난주에는 네. 화면만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바로 그 업스트리팅 기업의 대표적인 주자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예. 어디서 매수하셨냐면 뭐 제가 똑같이 또 말씀드립니다. 48분입니다. 거의 고점이었죠. 네, 여기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 하신 것 같은데. 돌파매매. 이분이 사실 이제 네. 복리 수익을 통해서 이제 가치주 이렇게 약간 뭐 5년, 10년 전에 배당도 받으시고 워낙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주당 얼마씩 현금 바로바로 지급되거든요, 분기당. 근데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정말 지금 뭐 정말 뭐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은 이제 지분 공시가 완벽하게 되지는 모르겠지만 뭐 계속 추가 매수까지 진행됐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어찌 보면 이제 엑슨모빌 뭐 이제 뭐 투탑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 쉐브론하고 동일하게 이 회사를 매수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나든지 찰리 멍거 이 두 분의 그 운영하는 스타일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5년을 바라보고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메릴리치에서 발간했었던 어찌 보면 피어겠죠. F 자체가 피어가 그 에너지 연료거든요. 결국 이 회사가 대표적인 주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 포인트는 세계적인 월가의 구루들이 어느 정도 포인트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계속 저도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올해는 에너지 주권의 시대가 개막했다. 에너지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봤을 때는 당연히 에너지 계속해서 순환매 여러분의 투자 포인트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팡2 2.0 버전 관련 유망주를 안 챙겨볼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리스크가 뭐 바로 내일 사라진다 하더라도 에너지와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소외되고 투자를 안 해서 나오는 리스크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생겨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 유망주를 한 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망주는 이미 PT 종목으로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조선 기자재 쪽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는 이제 결국 에너지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구선을 어떻게 변경할 거냐, 도선을. 결국은 당연히 친환경 부품이나 장비를 부착해가지고 국제 회사기구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서 에너지선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지금 보면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이텍. 주가가 충분히 눌린 상황에서 대장이죠, 이 두 종목이. 네. 그래서 좀 이제 전진적으로 좀 돌아가는 패턴, 오늘 좀 눌리고 있는데 이런 때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당장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주들. 이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돼서 오늘 원전 당연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은 이제 초반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원전주들이 좀 또 한신기계나 이런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원전 관련된 부분에도 계속해서 또 눌림이 좀 충분히 나왔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당연히 PT 종목 원전 숨겨진 원전주 갖고 왔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또 이따가 외모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모, 지식이면 지식, 그리고 영어, 년은 안 되는. 또 영어, 네. 14일 영어까지 네. 이렇게 갖추셨잖아요. 네. 그런데 또 종목 픽하는 것도 그렇게 소문이 나셨어요. 저도 소문 듣고 왔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강서바 잘하자의 PT 포인트는 네. 뭘까요? 오늘 이제 원전 쪽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4일 오늘 23일 그 수요일이고 네. 24일 목요일, 25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충분히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보성 파워팅이나 한신기계 같은 종목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종목 제외하고 네. 다른 쪽에 숨겨진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오늘 종목은요. 현재가가 2,770원에 저는 실시간으로 좀 편입을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종목명은 단순합니다. 영어 알파벳인데 영어네요. SGNG라는 SGNG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드 번호는 040610이라는 회사고요. 네. SGNG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안에 원자력 연료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공급 자격 인증을 이미 이력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7년 전부터 공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원전을 이제 신원전을 만들 때 이 골조 부품을 만들고
한국전력에다가 납품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일정들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일단 첫 번째는 24일 날 내일이겠죠. 예. 내일 국무회의가 또 주관이 되면서 산업통상부에서 또 보고가 들어갑니다. 보고가. 예. 탈원전 관련된 폐지 거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죠.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인수위원회에서 원자력 추진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셨을 때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또 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25일까지 원전 관련된 일정들이 좀 이틀 동안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단기성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제가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목표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목표 가격은 제가 목표 가격을 조금 올릴게요. 3,300원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3,300원으로 좀 올리고요. 손절 가격은 조금 높여서 좀 제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바로 지금 또 따라잡으시는 분들 많은데 단기적인 매매를 좀 지양하시고 손절 가격은 2,500원 선,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원 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가 좀 상회되는데 목표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요일까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다. 금요일까지 안 움직이면은 목표가 달성 안 되면은 매도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일정 매매 가겠습니다. SGNG라는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미님 코피가 팡팡 터질 만한 종목이죠. 금요일까지. 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혹시 다시 모르니까 리뷰를 통해서? 그렇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요새 신광석 ETF 잘 나가잖아요. 네. 무방을 통해서 또 뭐 하나 아이디어 없나요? 저도 좀 놀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최근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조금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계속해서 유효하거든요. 4월 4일까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어제는 못했습니다. 3시 40분에 MBN 골드 또는 너튜브에다가 MBN 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팡 관련된 또 세부적인 사항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전략 수혜주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3시 40분 무료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방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고요. 두 분 아니요. 내일은 강성호 아나운서가 올 것 같아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